5천만 원이라도 좀 비싸긴 한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하나 모아놔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한 9천만 원이죠. 나중에 비트 2억 가고 3억 찍고 6억 찍고 기관들 자금 다 들어오면은 그땐 떨구지도 않아요. 바이든 형님 도와주겠다고 돈을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고 7, 8, 9 시장이 뜨겁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장 9월 달만 보더라도 90% 이상 금리 인하 한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1억이니까 되게 모으기 힘들긴 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2, 3억 안 됐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두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력에게 당하지 마라인데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명확하게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마다 실제로 과거에 그 MM팀들이 거래소 자체에도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MM팀들을 대면해 봤었고 어떻게 작업치는지 아는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가 한날 마을에 와서 마을 주민들한테 길고양이 한 마리를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제시합니다. 가만히 있던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겠지만은 아니 뭐 산다고 하는데 안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교수한테 막 팔아요. 근데 실제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또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2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전날에 한 1000마리 잡았는데 또 막 찾아요. 찾았는데 1000마리 정도는 없고 한 20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또 교수한테 막 팔아 제낍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500만 원을 준대요, 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하겠죠. 저 이제 못 갑니다. 오늘은 오늘 출근 못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잠자리채 들고 고양이 잡으러 가는데 못 간다고 했던 대표님이랑 마주하겠죠. 대표님도 출근 안 하고 이제 길고양이 잡으러. 그래서 막 끌고 가지고 한 5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또 교수한테 팔아요. 다음 날은 이제 교수가 마리당 1000만 원을 주겠대요, 한 마리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 길고양이가 마을에 없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마을에 없고 이제는 어떻게 옆마을 갈 수도 없어요. 옆마을에도 이제 고양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잡아온 거예요. 근데 교수는 출장을 갔고 조수가 와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마리당 800만 원에 주겠다. 교수님이 출장 갔는데 제가 몰래 교수님 몰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800만 원에 사서 교수한테 1000만 원에 팔면 200만 원의 차익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사면 안 되는 건데 이성적인 판단이 쓰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막 사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는 교수와 그리고 교수의 조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흡사 코인 시장이거든요. TRB 차트인데 이 친구도 세력이 완연하게 묻어있던 친구예요. 보면은 장난쳤던 흔적이 보이죠. 또 100% 이거는 MM팀이 붙어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력 코인들에 대항해야 되고 맞서야 되냐? 사실 맞설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세력을 이용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MM팀들이 존재하고 제가 빗썸에서 했던 건 딱 이거예요. 지금도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높은 확률로 통용되고요. 2020년도 때는 완벽하게 통용됐습니다. 그냥 기어다니고 있던 하락하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잘 잡아놓으면요 펌핑을 줬어요. 네, 근데 펌핑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은 보통 MM팀들이 다 묻어져 있고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시키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상장시키기 까다로우니까 분명 한 번은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여서 이런 차트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은 높은 확률로 이런 차트를 그리기 쉬워서 저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패밀리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잡코들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는 코인들 묻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은
중간에 펌핑을 줄 때 그때 부분익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과 사랑에 대해서 비유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약간 비슷해요. 코인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랑에 빠졌을 때 한 번 빠지면은 답도 없잖아요. 콩깍지 씌워졌을 때 모든 행동들이 다 이뻐 보이고.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크게 없다가 내가 그 친구한테 빠지면은 막 흥분되고 막 좋아지고 파동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관심이 생기냐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정점을 찍었을 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당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인데요.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때가 2021년도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2021년도 때 차트인데 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제가 그때 브리핑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때 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 15만 원, 17만 원, 18만 원 올라오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때 들어와서 30만 원 갈 거야 외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리나 봐요. 우리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행동은 아닌데 뭐 헤어져야 돼.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코인도 매수해놓고 사랑에 빠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저랑 5년 된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의 한 가지 일화인데 재밌게 하나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TRB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차트. 근데 왜 이게 제가 세력이 묻어있는 차트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 당시에 TRB 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해외 재단들, 국내 재단들이 제가 또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코인 유튜버다 보니까 뭐 연락이 와요. 또 진짜 실제로 호재가 있을 때도 연락이 오고 장난을 칠 때 연락이 오는데 이 당시 TRB가 10달러, 20달러 때였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봉다님 호재가 있는데 혹시 구독자분들이나 그런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해서 당연히 공개 가능하죠. 너무 좋죠. 혹시 어떤 호재고 어떤 건가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호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큰 호재긴 한데 제가 아직도 제 고집을 못 꺾었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대놓고 작전을 펼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구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된다 해서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 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려고요. 왜냐 TRB가 진짜 실제로 600달러 찍었거든요. 엄청난 큰 호재였죠. 무튼 이 당시에 그냥 전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대표님 저 TRB 10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10달러 20달러 때 안 사다가 얘가 차트가 움직이니까 이럴 때 들었던 친구예요. 왜냐면 얘가 통화를 내용을 들었대요. 엿들었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TRB를 유심히 보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때 사랑에 빠진 거죠. 100달러에 샀고 그래 100달러 사는 거 좋다. 좋은데 너 언제 팔래? 물어보니까 여기 표시한 B 구간에서 판대요. 그래서 대표님 저 욕심 많이 없습니다. 한 150에서 200달러 가면 팔 겁니다. 실제로 B 구간이 왔습니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네, 당연히 못 팔았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안 팔아? 대표님, 아, 또 남자 그릇이 있는데 C 구간에서 팔겠습니다. C 구간으로 갔을 땐 제가 팔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친구가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온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 된다고. 그래서 폭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매도 예약을 좀 걸어놔라 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는 TRB가 1000달러를 가도 10,000달러를 가도 못 판다. 네 눈을 보니까. 넌 이미 사랑에 빠졌다. 다 팔진 말고 10% 10% 10% 분할 익절 걸어가지고 팔아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안 팔 것 같아서 이 친구 자리에 로그인이 돼 있길래 매도 예약을 미리 걸어놨어요. 근데 한 3시간 뒤, 4시간 뒤 이제 이 친구 자리에 앉아서 매도 예약 걸어놓은 거 확인하니까 매도 예약을 취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 팔기 싫대. 그래서 제가 막 설득했어요. 야 10%만 팔아라, 20%만 팔아라. 야, 이거 너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레버리 썼었거든요. 5배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C 구간까지만 가도 몇천 프로 수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몇 억 수익인 거야.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를 갔다 왔을 때 보면은 이 C 구간 폭등 구간이 있던 겁니다. 600달러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끝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야, 너 팔았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D 구간에 포지션을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점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몇 억 수익 날 수 있었던 구간인데 사랑에 빠져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장이 오면은 앞으로 불장이 오면은 크게 폭등합니다. 알트코인들 특성상.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제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거고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약 취소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디 폭등하는 구간에 구간 매도 예약을 미리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코인 시장에는 MM팀이 존재하니까 수익 줄 때 꼭 잘 먹고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주식은 다 섹터가 있잖아요. 뭐 바이오, 뭐 대북주, 뭐 AI주. 근데 코인도 있어요. 코인도 NFT, P2E, 데이터 저장, 메타버스, 뭐 중국 코인, AI 코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주식도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분산해서 노라고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구독자분들이 왁스 스테픈 세타 보라 이렇게 4개 사와가지고 돈봉나님 저 분산해서 잘 투자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산해서 잘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오, 스테픈, 월드, 엑시 인피니티 다양하게 분산해야지 이게 잘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잘 분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불장 때는 다양한 섹터가 다양하게 펌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된다. 자, 그다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전에 자기의 유형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몇십 년 동안 내 전공은 뭐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뭘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투자 유형이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지? 어떤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지? 이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돈도 내가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시드게면 어떻게 되고 내 자산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내 직업에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 환경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쓸 수 있는 사람, 10분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5시간 쓸 수 있는 사람 다를 거고 투자 지식도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MBTI 성향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5년 된 900일이랑 저랑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저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트레이딩이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장인들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감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고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현생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단타성의 매매는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하나의 예로 코인원 거래소들 아시죠? 코인원 거래소의 올 초 공식 엠버서더였습니다. 아마 올해의 유튜버 중에 엠버서더 선정된 분들 아무도 없을 텐데 제가 유일하게 엠버서더 선정됐었거든요. 활동했었고 그때 코인원 미팅을 간 날이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크게 급락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메뉴를 막 보다가 비트코인 알림이 떠서 봤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선물 트레이딩하고 있는 비트가 갑자기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2억 가는 거예요. 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순간 뇌정지 와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그 코인원 분들이 무슨 일이시냐고 해서 제가 지금 밥은 먹긴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지금 한 1, 2억이 빠졌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식사 좀 미루시고 빨리 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아니다. 그래도 또 저 때문에 많은 분 그때 한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제가 이 미팅하는 시간에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괜찮다 하고 잠깐만 제가 대응하겠다 해서 대응 좀 해놓고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싹싹 이제 긁어 먹어가지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미팅도 잘 하고 차에 타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식간에 한 4, 5억 빠져 있더라고요. 트레이딩 그 시드가. 그래서 빨리 이제 운전할 때 하나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사무실 복귀해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실 복귀해서
실시간으로 빠졌을 때 물 좀 타가지고 마이너스 한 1억 얼마 정도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태연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단타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의 트레이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서 트레이딩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일단 스캘핑 트레이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호하고 손 빠르면서 민첩한 사람들, 직관적인 이렇게 판단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좋고요. 일단 직장인들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스캘핑 트레이딩 한다는 것 자체가 직장인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성향이 조금 이제 일희일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일정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 단기 투자 선호하는 사람들 좋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6시에 퇴근해서 한 10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시 지나면 포지션 종료하고, 정확한 거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포지션을 닫아야 됩니다. 특정 이제 요새는 CPI 발표나 등등등 해서 저녁에 이제 발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데이 트레이딩 쓰기 좋고요. 스윙 트레이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즐겨 쓰는 트레이딩인데, 몇 주 그리고 몇 달 추세를 읽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 추세를 잘 읽는 분들, 매일같이 시장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일비 하기 싫은 분들, 그래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트레이딩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 발표 이런 호재들, 그런 것들 호재가 있을 때 조금 이제 추세를 좀 길게 봐서 트레이딩 포지션 잡아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고, 그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딩,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4년 했잖아요.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세요, 뭐 파세요, 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어 표현을 쓸 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익비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딱 2번 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과거에 했던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딱 이때 2번 얘기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 2번 얘기하는데 정말 최저점에서 얘기했죠. 2번 다. 이때는 제 유튜브 기록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분들 5명 모시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혼자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점이지, 이 당시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더 날아간다는 그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5명이 함께 입을 모아서 물려도 다 볼 만한 자리 아닐까요? 하고 이제 다 함께 이제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실제로 저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2번 얘기했었는데, 포지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2번째 구간은. 그래서 이 구간은 포지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해외 거래소를 같이 써요. 5개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간 포지션은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 트레이딩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게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아예 진짜 흔들리지 않고 코인에 신경 쓰기 싫고, 아니면 엄청난 믿음이 확고하거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지션 트레이딩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은 로그아웃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비트가 나중에 20만 불, 30만 불 들어갔을 때 그때 열어볼 거고 그때 익절할 겁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은 코리니 분들도 하기 좋다. 투자 시장에 대한, 코인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은 포지션 트레이딩 하기 제법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딩이 있고 각자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진짜 단편적인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만 이제 타임 프레임을 나눈 트레이딩이고, 더 다양한 트레이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자신의 트레이딩 어느 트레이딩이 맞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냥 무지성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은 어떤 트레이딩이 맞을까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 중 하나,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매수, 매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서 저조차도 매수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이번에도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뭐 트레이딩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거 공식 그 텔레그램만 와보셔도 이렇게 이번에 그 공포 때
매수한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증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장가로 긁는 거 계속해서 여기 지금 거의 한 2만 명 정도 돼요. 실시간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포지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여기에 평단가가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공포 때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는 건 전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 공포 때 매수를 잘해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뭐 한 6억, 10억 이렇게 그냥 배울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지금도 평단가가 여기 있고 이번에 좀 더 많이 살라 그랬었는데 한번 눌리면은 지금 거미줄 쳐져 있는 건 보이시죠? 이 진한 게 평단가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매수 체결 대기하고 있는 건데 좀 아쉽게도 안 눌리고 좀 올라가서 좀 그런데 그리고 저는 지금 부분에서 지금 매도 좀 할 거거든요. 좀 부분 익절. 왜냐면은 지금이 이제 저항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연설 있고 뭐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호재도 있어가지고 시장이 그 호재 뚫고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전고를 뚫지 않을까라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점에서 저 잡은 거 항상 환희 때 파는 주의라. 무튼 이제 매수는 이렇게 쉬운데 매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는 그냥 좀 쉬워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매수는 늘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강의 올 초 자료인데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5,8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그랬습니다. 우리 한 200명, 300명 정도 오셨는데 이때 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이때 제가 5천만 원이라도 좀 비싸긴 한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하나 모아놔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한 9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0.1개라도 사놓으십시오. 나중에 비트 2억 가고 3억 찍고 6억 찍고 기관들 자금 다 들어오면은 그땐 떨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튼 이제 비트코인이 2, 3억 안 됐을 때 사실은 지금 1억이니까 되게 모으기 힘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무튼 이제 쌀 때 사면 될 것 같고 매도 타이밍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도. 우리 전설적인 주식 트레이더 분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매도 타이밍을 딱 한 번 잡는데 그때가 뭐냐면요. 그 주식시장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돈다발 들고 주식 사러 올 때 그때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러 오려고 할 때 그때 본인은 50%에서 80% 털고 나온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다들 그냥 업비트 화면 켜놓고 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때가 거품이 끼고 광기 어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저번 불장 사이클에서 좀 크게 엑시트하고 나왔던 그 타이밍이 제가 한날 카페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 8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때 코인 이름도 기억납니다. 플레타였거든요. 오늘은 플레타를 매수하자 이러고 그 8명이서 플레타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점 온 것 같긴 하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 어머니 분들도 막 야 너 코인 회사 다니는데 코인 좀 알려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땡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때죠. 그래서 무튼 이제 이때 팔아야 되나 뭐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닌 것 같고 한두 명씩 이제 비트코인 1억 찍었다니까 살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이제 광풍 어리고 광기 어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개미들 많이 붙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갑자기 코인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볼 때 아니 친구가 그럴 때 조금 일부분 빠져나오고 사실 거시경제로는 완연하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불장이었던 거는 양적 완화 그리고 플러스 제로금리 때문에 자산의 가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 책을 보시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달러라는 이 화폐가 얼마나 진짜 독종이고 얼마나 나쁜 화폐인 건지
그 미국 이외의 주변국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발명품이거든요. 달러는.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컨트롤하지도 않고 있죠. 다른 별도의 기관이 그 민간 기관인 민간 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연준을. 그래서 무튼 엄청난 발명품인데 또 사실 그때 그 거시경제에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왜 폭락을 했냐면은 갑자기 돈을 옥죄이고 안 풀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그 은행으로 미국으로 달러가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투심이 당연히 죽죠.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제가 지금 7, 8, 9 시장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의 제 브리핑은 어떤 브리핑이냐면 비트코인이 1억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소 20%에서 30%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고점 대비 25% 정도 나왔고 근데 기간은 제가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남짓일 것 같았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근데 이유는 이전에도 불장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도 34% 조정이 나왔었고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기간 네, 조정은 크게 기간의 조정, 가격의 조정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은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되게 큰 조정이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가격 조정은 잘 버텨요. 근데 오래 끌고 오래 하락하면은 그때는 못 버텨요. 가격 조정보단 기간 조정을 더 무서워하는데 이번 충분히 크게 조정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조정이 있을 거니까 팔고 밑에서 잘 주워보라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패밀리 분들은 자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7, 8, 9를 좋게 봤던 게 일단은 그미 재무부 자넷 옐런 누님이 바이든 형님 도와주겠다고 돈을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고 플러스 지금 당장 9월 달만 보더라도 90% 이상 금리 인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의 가격대는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 많긴 한데 일단은 7, 8, 9가 뜨거울 이유는 그 정도 거시경제 상황에서 봐서라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매수 타이밍 시그널로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매도 타이밍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슈를 보면 조금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다. 탈출 전략을 좀 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재미로 넣은 거긴 한데 사실 재미로 넣었다 하기보다는 전 불장 때 이게 거의 9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장 때는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아무나 많이 벌고. 근데 남한테 내 수익률 캡처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가 30% 물량 털 때예요. 다 털진 마시고 그냥 보통 그때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다 이랬을 때가 보통 고점이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냥 묻지 말고 30%만 매도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